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번에 말초신경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추신경계까지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알다시피 중추신경계는 핵심이 뭐와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뇌와 척수였죠. 이 두 부분을 잘 아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것은 이 척수가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다양하게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살짝 그림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느 쪽이 등 쪽이고 어느 쪽이 배 쪽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공통점, 척수에 한번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척수를 한번 그려보면 척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볼록 들어간 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있어서 볼록 들어간 부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는 있는 건 상관없지만 요거는 이제 안쪽이죠. 속질이죠. 그래서 이쪽에 볼록 들어가면 이쪽이 바로 배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등 쪽이고, 그래서 공통점은 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여기가 배 쪽이.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를 통해서 어디가 등 쪽이고 배 쪽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습을 하면 등 쪽으로 들어가는 거 뭐였죠? 그죠? 얘네들을 후근이라고 했습니다. 후근은 감각신경입니까? 운동신경입니까? 그렇죠. 후근은 감각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근 쪽으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반사라면 그냥 척수를 지나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을 무슨 근이라고 했었죠? 전근이라고 했었죠. 전근은 무슨 신경이었죠? 그렇죠. 운동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근으로 들어가서 전근으로 나오는,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운동, 그리고 이 안에 이 척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속질이 회색질,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반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신경이 어디로도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바로 뇌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그래서 뇌까지 갔다가 다시 교차해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교차되는 시점을 뭐라고 했죠? 바로 연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딱 지워보시고, 그래서 척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면 한 가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뇌입니다. 뇌는 여러분들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뇌 기억나시죠? 크게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뭡니까? 그죠? 대뇌. 대뇌의 네 가지 부분 구역으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뭐가 있었냐? 바로 간뇌가 있었죠. 간뇌는 크게 두 부분이었죠. 시상과 시상하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끝으로 뇌하수체가 볼록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소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연결되면 요거를 무슨 줄기라고 했습니까? 뇌줄기라고 했었죠. 그죠? 뇌줄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뇌줄기에 크게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간내, 중내라고도 하는 중간내, 눈과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뇌교,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뇌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굉장히 생명활동을 하는 중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가 됩니까? 바로 척수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런 뇌에 대한 구조까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계를 크게 구분을 시켜보면 이 구심성 경로와 원심성 경로로 우리 교과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심성 경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계가 있고 원심성 경로는 운동신경계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체성신경계라고 하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포함해서 보통 체성신경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자율신경계.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배울 것은 운동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에 대해서 한번 교감,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배웠습니다. 뇌, 그리고 뇌줄기부터 척수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신경들. 그래서 척수신경서부터 다양한 신경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죠. 이게 바로 척수라면 요번에 새롭게 알아야 될 저게 바로 신경절입니다. 이건 지금 자율신경을 얘기하면 이게 타겟셀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경절 전 뉴런이 있고요. 얘는 신경절 후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어쨌든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으로 배워야 되고, 또 앞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구나. 마리집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마리집이 없네 라는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한번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 우리 유인물을 잘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그래서 요게 바로 체성신경, 체성운동신경. 그래서 체성신경 우리 교과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요번 교과서는 체성신경, 운동신경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체성신경 하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다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체성신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통합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대뇌, 수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과 관련된, 골격근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체성운동신경과 연결이 돼 있다라면,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저절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와 아까 중추에서 저절로 걔네들을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얘네들이 교감신경이 자극되기도 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되기도 하면서 이제 역할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의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또 볼 것이고, 일단 큰 특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두 가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교감신경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경절도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두 개가 어쨌든 요거 어디서 나왔죠? 그죠? 요거는 흥분의
전달에서 나왔죠. 뭐에서 배웠죠? 시냅스에서 배웠죠. 그래서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절이 있구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근데 차이가 뭐예요?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구나. 얘는 좀 길구나. 요 차이를 여러분들,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요게 먼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게 이게 뭐겠습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로 신경절 사이에 아세틸콜린이 동일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 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겠죠. 근데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나오네.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또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먼저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떨 때 나오냐 하면 긴장 상태, 뭔가 흥분 상태, 이럴 때 교감신경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아까 요 세포체의 위치는 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뻗어나가는지, 뻗어나가는 위치를 얘기하는데 척수에서의 가슴과 배, 요 중간에서 뻗어나가는데 그건 좀 이따가 사진을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신경절 위치, 아까 어디였어요? 어디서 근접돼요? 척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았죠. 그래서 여기 짧다. 그리고 이후 뉴런이 긴 형태. 그래서 중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 요거는 머릿속에 확 착 입력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 릴렉스 될 때. 그죠? 릴렉스 될 때 부교감신경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요 뇌와 목, 꼬리 요쪽에서만 다 나옵니다. 부교감신경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신경절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은 짧은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둘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거 머릿속에 확 담아두시고 한번 또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먼저 교감신경에 대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하면 요게 지금 요 보이는 요런 게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뭔지 아시죠? 요거 뭐예요? 척수잖아요. 요게 척수고 그리고 요 척수 주변으로 요런 게 지금 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신경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감신경과 관련 있는 교감신경절이에요. 교감신경이 있는 가깝죠. 척수랑 가까운 위치에 지금 신경절들이 있죠. 자, 그거 보여드리려고. 요런 위치에 지금 신경절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보시죠. 이거 해부 사진도 보셨죠? 여기가 지금 요게 등 쪽이니까 여기가 후근, 전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요거는 지금 무슨 사진을 보여주는 거냐면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감신경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척수의 중간. 가슴과 배 부분의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나와서 다 여기서부터 나오죠. 요게 뭐겠어요? 요게 신경절이죠. 네, 지금 요게 신경절입니다. 그래서 신경절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절에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신경절이 여기도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따로 나온 것도 있는데 공통점은 요 신경절 이전 뉴런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리고 신경제 이후 누련은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교감신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가슴과 배의 중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다 뭐 심장으로 돼 있고 간, 폐, 그리고 동공 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방광, 그다음에 소화기관, 위 뭐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교감신경 요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입니다. 똑같이 한번 또 보시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요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십시오. 시작하는 위치가 일단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는 다 교감신경은 다 가운데 가슴과 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부교감신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죠? 머리 쪽과 무슨 쪽? 꼬리 쪽. 아, 요 두 군데서부터 나오는구나. 근데 얘네는 보세요. 길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경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절 이후 누련이 짧죠. 여기가 오히려 더 길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고, 얘네들도 동일하게 폐, 간, 위, 방광 다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보시죠. 반짝반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요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 요건 지금 이제 뭐 따로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다. 길이 차이는.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 같은 게 또 있네요.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그래서 척수랑,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벌써 위치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얘는 교감신경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신경 전달 물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그래서 신경절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뉴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건 이제 교감신경이죠. 중간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신경절. 짧죠? 머릿속에 팍 다 담아두세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네, 느리네요.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느리네요. 그래서 슈슈슈슈슈. 그래서 신경절이, 근데 뭐 이거는 뭐 디테일한 거 이거까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좀 여기도 연결된 것이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것도 짧은 겁니다. 요거에 비해서 여기 훨씬 길어요. 후가.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상태일 때? 긴장 상태일 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또 종합적으로 다음에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부교감신경입니다. 요 뇌 쪽, 뇌줄기 쪽에 다 집중되어 있죠. 꼬리 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또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경절이 굉장히 끝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되게 끝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보시면, 그래서 되게 끝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정리.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교감신경. 가운데서부터 나와서 교감신경은 이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긴장 상태라고 했어요. 긴장 상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긴장되면 여러분들 동공이 확 확대됩니다. 동공 확대되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침분비는 막 침이 마른다고 하죠. 긴장되니까. 그래서 침분비는 억제. 그러니까 소화와 관련 있는 건 다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이거 억제,
소화액 분비도 소화가 잘 되겠어요? 긴장되는데 여러분 긴장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요거는 이제 반대예요.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심장 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촉진되겠죠. 그죠? 심장 박동 굉장히 촉진됩니다. 막 그리고 기관지도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호흡 운동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얘는 이제 반대죠. 그러면서 글리코젠 분해 촉진이라는 건 얘는 뭐냐면요. 뭐가 많이 필요해요? 긴장됐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적어져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 간에서 분해가 촉진되면서 글리코젠이라는 것은 분해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혈당량이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교감신경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광은 확장된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긴장될 때는 막 오줌 마려운지도 잘 모르다가 긴장이 딱 풀릴 때 쉬가 확 나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광은 확장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반대입니다. 부교감신경으로 가면 릴렉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다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릴렉스가 되면 동공은 축소되고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심장 박동 좀 억제되고 호흡 운동도 여전히 억제되고 그리고 소화액은 분비가 촉진되고 쓸개즙 그리고 얘네들 다 소화액과 관련 있죠. 그리고 글리코젠은 합성이 촉진되는. 그러니까 혈당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방광은 수축돼서 오줌도 잘 나오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길항작용입니다. 그래서 길항작용이라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서로 효과를 줄이는 조절작용이다.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쪽은 촉진시키고 한쪽은 억제시키고 얘네들이 기량으로 교감신경이 될 때는 막 확대되다가 부교감신경이 될 때는 축소되고 이런 게 서로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역할들을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 그러면서 너무 과해지면 또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좀 나아지고 이거를 조절해주는 이런 것들을 바로 길항작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교감신경, 심장이 뜁니다. 업! 빨리 뛰고 있어요. 호흡 운동도 업! 그리고 얘는 릴리즈 글루코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동공 커졌어요. 소화작용은 다운. 방광도 다운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이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잘 안 나와요. 긴장되면. 그러다가 이제 이완되면 다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되면 천천히 하고 호흡 운동도 느려졌고 저장되고 오히려 소화나 이런 거는 빨라지고 오줌도 잘 나오는 이런 현상, 이런 종합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초신경에 대한 우리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아까 종합을 좀 해보시면 체성신경 안에는 감각신경과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과 나중에 그래서 골격근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그런 것이라면 지금 이런 자율신경계는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그래서 긴장됐을 때는 교감신경이 그리고 약간 이완됐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잘 구별을 하셔서 이번 시간 또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